경주포커스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오늘 8월 11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경주포커스 뉴스 브리핑. 오늘은 녹화로 합니다. 지금 시각이 5시 58분인데요. 라이브로 하지 않고 녹화로 합니다. 오늘 좀 일찍 하고 TV 토론도 좀 보고 그러려고 라이브로 하지 않고 녹화로 진행하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밑에 나온 대로 유튜브 경주포커스TV 구독하기,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코로나19가 오늘 우리 경주에도 16명이나 발생할 정도로 지금 매우 심각한 상황. 국내에도 오늘 코로나19가 나오고 가장 많은 2223명이 나올 정도로 코로나19가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 이 엄중한 상황에는 확률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 확률을 줄이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여러가지 사회적 활동을 사실은 멈춤하는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안타깝지만 이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옆에 여기는 황성주공 1차 경주에서는 최초로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곳이 황성주공 1차 아파트인데, 얼마 전에 여기 조합원 한 명이 현재 지금 2017년에 경주시가 20층으로 지금 재건축이 승인이 난 상황인데, 이걸 25층으로 조정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경주시가 온라인 시민청원에 대해서 공식 답변을 내놓은 게 있어서 이 소식도 온라인 경주시 담당자의 국장의 답변과 함께 이 답변에 대한 분석도 여러분들과 함께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 오늘 함께 진행을 합니다. 코로나19 소식부터 먼저 한번 알아볼까요? 코로나19 이거 지금 매우 심각합니다. 오늘 경주에서 16명 발생을 했고, 이 가운데 12명은 확진자의 접촉자 또는 격리 중에 확진 판정을 받았고, 4명은 감염 경로를 파악 중이라고 합니다. 절반인 12명 중에 6명은 외국인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오늘까지 경주시 누적 확진자는 639명으로 크게 증가를 했고, 8월 들어서만 107명째입니다. 8월 들어서만 107명째다. 무섭게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1일 3명, 2일 3명, 3일날 7명, 4일날 4명, 5일날 11명, 6일날 16명, 7일날 13명, 8일날 8명, 9일날 14명, 어제 12명, 9일부터 오늘까지 3일째 두 자릿수 확진자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잠시 뉴스 한번 보면 우리 경주포커스에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만 지금 정리를 해놓은 상황인데요. 한번 더 볼까요? 이렇게 지금 확진자가 무섭게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소식과 함께 그 내용들을 상세하게 기록을 해놨고요. 좀 대부분의 지금 확진자가 경주시에 따르면 지금 나오는 확진자들은 이 감염이 훨씬 더 센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 종으로 이렇게 대체로 확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수조사를 하는 게 아니어서 구체적인 통계로까지 경주시가 설명을 하지는 못하는데, 현재 지금 확진 판정 받으신 분들은 우리 경주에도 대체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다. 오늘 보건소 관계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감염에서부터 확진까지 보통 한 5일 정도 시간이 걸렸는데, 요즘은 확진자를 접촉하면 2, 3일 후에 바로 양성 판정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서 역학조사라든가 여러가지 방역당국이 매우 따라잡기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밑에 표인데, 오늘 오전 10시 현재 우리 경주시의 누적 검체자 수 진단검사 받으신 분이 190만 531명. 저도 3번 받았으니까 이 안에 카운트가 포함이 되겠죠. 누적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에만 1232명이 진단검사를 받았고, 어제 확진자 접촉자가 54명 증가를 하면서 현재 497명이 자가격리 중입니다. 경주시에서 누적 6075명인데 이 497명이 자가격리 중이란 이야기는 이 전담 공무원들이 다 정해져 있어 제가 자가격리돼 보니까 한 번씩 전화도 오고 체크도 하고 하던데요. 그만큼 행정력이 지금 엄청나게 수요가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한 시민은 지금 1차 접종자가 11만 282명, 오늘 오전 10시 현재. 그래서 경주시 인구의 43.6%, 그리고 접종을 완료한 시민은 4만 604명, 그래서 우리 경주시 인구의 16.07%가 지금
접종 완료를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접종 완료 숫자가 좀 늘어나면 확진자 수도 앞으로 좀 줄어들까요? 이 선별진료소 워낙은 오늘까지만 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외국인들이 계속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 시민운동장하고 대리운전기 분들하고 뭐 등등 위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등등을 위해서 시민운동장하고 외동은민체육관에서 임시선별진료소 경주시가 설치를 해놓고 있는데 이거 야간에도 계속 돌린다고 합니다. 13일까지요. 여기 표에 나와 있습니다만 시민운동장의 경우에는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외동은민체육관은 오후 5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이쪽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아무래도 가장 많은 숫자가 가장 많기 때문에 외동은민체육관에서도 그 선별진료소를 계속 그렇게 되면 일주일 동안 운영하는 셈이 되죠. 워낙은 오늘까지 운영을 하려고 했던 것을 13일까지 오는 주말까지 금요일까지 더 연장 운영을 한다는 소식까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확률을 줄입시다. 확률을 줄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 뉴스는 오늘 제가 요 톱으로 올려놓았던 뉴스요. 황성주공 1차 아파트 재건축이 과연 가능할 것이냐. 얼마 전에 25층으로 올려달라는 청원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경주시가 이 청원 수가 한 달에 300명이 되면 이 청원이 성립이 되고 경주시가 동영상 유튜브로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요 25층에 대한 그 상향 요구에 대한 답변 한 부분부터 일단 한번 보시겠습니다. 선정된 시공사와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이 당초에 지정된 정비 계획에 대하여 사업성 분석과 제반 내용을 아마 재검토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때 청원인께서 제안하신 청수 조정 또한 재검토 내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건축 정비조합에서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우리시로 요청하면 관련 법률 검토와 그에 따른 행정적 절차를 거쳐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우리시는 신라 천년의 역사 문화도시로 문화재로 인해 고도가 제한되어 시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받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그래서 고층으로 인한 일조권과 조망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시 경관 관련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관련 법령의 검토를 통하여 이번 청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게 오늘 경주시 김진태 도시개발국장이 황성주공을 25층으로 해달라는 온라인 시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보시는데 청원이 반영이 되도록 경주시는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만 보면 25층으로 올라갈 것 같은데 좀 따져봐야 될 문제가 많이 있어서 제가 톱으로 올려놓고 함께 얘기를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우리 오늘 톱 기사로 이렇게 경주포커스 톱 기사로 올려져 있습니다. 재건축 가능할까? 이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선정된 시공사와 재건축 정비 지금 최근에 재건축 조합에서 두산건설 쪽에 이 시공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두산건설에서는 지하 3층에서 최고 높이 지상 20층 규모 801가구를 1700억 들여서 신축하기로 했다는 소식 얼마 전에 보도를 해드렸고요. 이 황성주공 1차 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경주시가 2017년 12월 달에 이 재건축 정비구역 고시를 통해서 도로변에는 12층까지 중심의 최고층은 20층까지 되도록 경주시가 재건축 고시를 한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817세대 건축 승인이 났습니다만 두산건설에서는 801가구를 신축하기로 했고 이 과정에서 경주시민 이 지역 주민 김모 씨가 지난 7월 13일 날 온라인 시민청원에 여러 가지 인접 주민의 조망권이라든가 건폐율 완화라든가 등등 이유로 25층으로 완화해달라 이렇게 시민청원을 했고요. 내일까지 시민청원 동의가 300명이 넘으면 되는데 이미 353명의 동의를 받았고 해서 오늘 김진태 도시개발국장이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는데 일조권, 조망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셨던 대로요. 도시경관 관련 전문가의 의견 수렴,
관련 법령 검토를 거쳐서 청원이 반영되도록 경주시가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입장을 아까 영상에서 보신 대로 이렇게 밝혔습니다. 시민청원에 대한 뭐 한마디로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청원이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보면 마치 25층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실제 25층으로 될 수 있을지는 앞으로 문화재청하고 협의가 관건입니다. 왜 그러냐면 황성주공 이 1차 지역은 문화재보호법상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된 곳이고 10층 높이, 그러니까 32m를 초과할 경우에는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재건축조합에서 처음에 2016년에 이 재건축을 하겠다라고 우리 경주시에 신청을 했던 게 28층 높이로 신청을 했는데, 경주시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경관위원회의 통합심의 또 문화재청과 협의를 거쳐서 20층 이하로 조정을 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지금 여기도 다시 또 25층으로 하려고 하면 32m 이상이 되기 때문에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근데 이 문화재청하고 협의가 과연 쉽겠느냐, 20층도 사실 받는 과정에서 그다지 쉽지 않았던데, 이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미지수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 황성주공 아파트는 1986년에 준공이 됐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한 18개 동에 620세대인데 2016년에 정밀 안전진단검사 받았더니 D등급을 받아서 현재 재건축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글쎄요, 25층 주민들의 바람은 25층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경주시에서도 주민들의 이런 반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근데 이 말만 들어보면 곧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문화재청하고 협의가 관건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경주시에서 다 일치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뉴스 한번 볼까요? 경주시하고 울산시, 포항시, 이게 해오름 동맹, 세 개 도시가 이렇게 해오름 동맹 오래전부터 결성을 해놓고 있고, 그리고 한국수력 원자력, 또 동국대, 대구 과학기술대, 울산대, 포스텍, 한동대, 위덕대학이 오늘 이 동국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제2기 해오름 동맹 6개 대학 R&D 공동 연구사업 협약식 체결도 하고 원자력 혁신센터 개소식도 열었는데, 이게 뭐냐 하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한수원하고 세개 지자체, 한수원이 60억 내고 세개 지자체가 각각 2억씩 6억, 그러니까 66억을 투자해서 이 원전 밀집 지역인 해오름 지역의 6개 거점 대학이 함께 지역 연구를 공동으로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 탄소 중립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혁신 기술 개발이라든가 원자력 안전성 강화라든가 지역 중소기업 지원이라든가 또 지역 수용성 증진, 지역 인력 양성, 이런 R&D 사업을 하기로 하고 오늘 이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에서 협약식 하는 이 사진을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경주 소식 하나만 더 보내드리면, 경주 국립공원 사무소에서 추억의 경주 수학여행이나 신혼여행 사진 공모전을 22일부터 9월 22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한다는 소식입니다. 불국사나 석굴암 같은 경주의 주요 관광지를 배경으로 2000년 이전에 촬영한 수학여행이나 신혼여행 사진을 갖고 있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개인이 최대 4점까지 각각 수학여행 2점, 신혼여행 2점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다고 하고, 26점의 작품을 수상을 해서 최우수상은 30만원 이렇게 시상을 한다고 하는데, 물론 저는 왜 국립공원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립공원, 안 그래도 사실은 여러 가지 공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도 많은데, 아니, 국립공원 잘 갖고 오기만 하면 되지. 무슨 신혼여행, 수학여행, 사진 공모전을, 이게 무슨 경북문화관광공사나 이런 데서 한다 하면 이해가 되는데, 경주국립공원 잘 지키라고, 잘 갖고 오라고 내려와 있는 경주국립공원 사무소가 이런 행사를 하는 것, 저는 솔직히 참 별로 납득이 잘 되지 않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주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정경심 교수
징역 4년 벌금 5억 선고하고 5천만 원 5억인가요? 최종 법정 구속된 이 소식. 아니 여기 벌금 5천만 원입니다. 추징금 1,061만 원이고 여러 가지 뭐 전부 다 조민 학생의 7개 스펙이 다 허위로 판단했다고 하던데, 좀 대표적인 게 서울대 뭐 공법 여기 센터에 인턴 했던 것, 이것도 이 학생이 가 있는 사진까지도 다 나와 있는데,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이게 결국은 재판부는 여기에 참석했는 거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뭐 이런 식의 판결들을 하고 있어요. 사모펀드나 최초의 조국 교수한테 엄청나게 마침 범죄 혐의가 있었다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무죄 취지의 판결이 났고, 결국은 이 조국 교수 낙마하려고 시도했던 것이 별건 수사, 뭐 동양대 무슨 뭐 누구 말할 때는 동양대 이게 위조 있는 게 무슨 그 부산 의전은 들어가고 하는데 얼마만큼 실제로 참 그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본말이 전도된 판결로 이렇게, 그래서 사법부에 대한 앞으로는 다시 촛불을 들어야 된다. 사법개혁을 정말 해야 대한민국이, 물론 검찰개혁하고 그 안에 하나죠, 완성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 참 많이 나오는 하루였습니다. 예, 이 소식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경주포커스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경주포커스 유튜브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고, 내일은 라이브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밤에는 시원해졌던데요. 코로나19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밤에 문 열어놓고, 뭐 이렇게 너무 춥게 이렇게 냉방비도 이렇게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내일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우리 경주포커스 독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경주포커스 김종덕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